어제인 3월 5일 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가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깨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요신문 조성화 기자와 함께 왕의 남자의 배우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일요신문 조성화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뵙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왕의 남자 배우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이 배우들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했는데 그렇죠. 이 배우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배우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정진영 씨도 연상문 역을 맡았던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는 한 200만 정도 들면 잘 들겠구나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찍는 동안에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감성 씨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이렇게 스케줄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약속대로 지켜진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흥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네, 개봉 전에 이 왕의 남자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배우들의 캐스팅 때문이었는데 네. 사실 뭐 스타급 배우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왕의 남자는 사실 톱스타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 당시에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또 장생 역을 맡은 감우성 씨 같은 경우도 원래 캐스팅이 장혁 씨가 되기로 하셨다가 군입대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갑자기 대타로 들어가게 되셨거든요.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사실 감우성 씨가 이 장혁 씨의 대타 역이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또 이제 정말 그렇죠. 예, 당당히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요즘 이 감우성 씨에 대해서 영화계나 방송계 반응이 좀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요즘 아주 뭐 거의 데뷔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우성 씨는 그동안 뭐 흥행력 있는 배우라기보다는 어떤 연기 색깔이 좀 독특하다 이런 배우로 인식이 되었어요. 네. 뭐 데뷔작에서부터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 모두가 뭐 멜로, 뭐 스릴러, 코믹 다양한 작품을 해왔지만 항상 이렇게 눈에 띄는 흥행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지만 감우성 씨가 워낙 시나리오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흥행 수치는 약했을 뿐이지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면에서는 좀 흥행을 했던 편이에요. 이번 왕의 남자도 총 제작비가 60억 원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효과는 아주 대단한 흥행을 한 편이죠. 그렇죠. 예. 이 감우성 씨 참 영화를 잘 고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감우성 씨는 사실 자신이 홍보에 무관한 배우다라는 말을 좀 네.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만큼 방송에도 좀 덜 출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지 실제로도 좀 인터뷰하기가 힘들고 그런 배우인가요? 감우성 씨는 좀 그런 편이시죠. 저 말고도 다른 기자들이 뭐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영화 홍보 기간이 되면 배우들이 쇼 오락 프로그램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출연을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게 이제 대세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예, 그런 와중에 감우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출연을 잘 안 하는 배우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우성 씨를 인터뷰하는 기자들 좀 약간 뭐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네. 이거는 감우성 씨 뭐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 굳이 뭐라고 할 건 못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뭐 알포인트가 개봉할 당시에도 나는 이제 영화의 진지함을 좀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네. 그 인터뷰 방송 촬영을 좀 거부한 일이 있어요. 뭐 한석규 씨 같은 경우도 영화 홍보 목적으로 한 방송 출연 안 하는 배우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어쨌든 감우성 씨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네. 있었는데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왕의 남자 성공과 더불어서 그 결혼도 또 하게 됐으니 감우성 씨는 정말 부러운 그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저도 참 부럽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감우성 씨 같은 경우는 상대 지금 와이프가 되신 강민아 씨랑 무려 15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감우성 씨 같은 경우는 사생활에 대해서 거의 언론 노출을 좀 안 하시는 편이에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성격이어서 강민아 씨도 그 탤런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지난 11월에 결혼 발표를 한 이후에 언론에 거의 공개가 안 되셨었거든요. 네,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제 네, 결혼식을 마치 돌아오는 예, 그렇죠. 그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도 감우성 씨가 그 언론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을 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호주까지 가서 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예. 이 이준익 감독이 감우성 씨 결혼에 대해서 또 특별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을 얘기했나요? 예, 이준익 감독이 그 감우성 씨에게 그 감우성 씨 결혼에 대해 15년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이 감우성 씨의 어떤 일관된 그 삶의 자세 중 일부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대단한 칭찬을 축사죠. 했네요. 네. 평소 그 감우성 씨를 본 이준익 감독의 평이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소신 있게 밀고 나가고 본인이 어떤 그 결심을 하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 가무성 씨의 어떤 결혼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성격일 거라고 그런 네. 축사를 건넨 거죠. 네, 15년 동안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또 말없이 묵묵히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행운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번 왕의 남자의 흥행으로 이 다른 곳에서도 좀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무성 씨가 드라마에 출연을 하잖아요. 네. 더불어서 좀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죠. 그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왕의 남자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 이준기 씨가 출연했던 마이걸이 이준기 효과를 아주 톡톡히 얻은 경우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왕의 남자가 또 흥행을 했다 보니까 가무성 씨의 이번 드라마 출연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더군다나 가무성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출연이 2002년에 현정아 사랑해 이후에 4년 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영화 배우로서 자리를 잡은 터에 네. 드라마에서도 또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각오도 남다르고요. 또 제작진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대가 크고 또 아무래도 또 상대역 손예진 씨도 여름의 한기를 찍은 이후에 3년 만에 또 드라마 출연이거든요. 참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우가 드라마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드라마는 큰 관심을 미리부터 모으고 있죠. 네, 참 이번 드라마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에는 연산역을 맡았던 정진영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정진영 씨는 이준익 감독과 함께했던 작품들이 꽤 많아요. 네. 네, 닮아야 놀자, 황산벌 뭐 등의 작품을 네, 해왔는데 그렇죠. 예.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워낙 그 감독과 배우 또 제작자 배우로서 오랜 인연을 맞춰왔는데요. 처음 두 분이 만나게 된 건 2001년 닮아야 놀자 때 제작자였던 이준익 감독이 그때 그 청명스님 역에 그 정진영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다고 네. 해요. 그 이후에 뭐 계속 닮아야 놀자, 황산벌, 닮아야 서울 가자 등까지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작품 왕의 남자까지 두 분이 인연을 맞춰온 셈이죠. 뭐 두 분의 인연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참 예. 많은 작품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성공도 해서 이 둘 사이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구나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하면서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전에 영화 하다가 실패해서 빚도 많이 지셨고요. 또 네. 예, 이번에 왕의 남자도 캐스팅이 초반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좀 미뤄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영 씨가 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흔쾌히 출연을 네, 승낙했군요. 그때 연상훈 역에 애초에 출연 그 일찌감치 캐스팅이 되었는데 당시에 정진영 씨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였거든요. 네,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예, 뭐 그렇게 무작정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럼요. 예, 두 분의 믿음 참 부럽기도 하고 예. 그런데 사실 정진영 씨는 요즘 스크린 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또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영화를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서. 그 정진영 씨가 스크린 쿼터 그 축소 반대 운동에 또 아주 앞장서고 있는 배우 중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영화 흥행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그 왕의 남자 흥행이 스크린 쿼터 축소의 어떤 논거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것도 같아요. 네. 워낙에 또 흥행을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도 마음 놓고 드러내놓고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주변에서 축하를 많이 건네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착잡하고 이번 왕의 남자가 오히려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딜레마 같아요. 그 문제는. 네. 그러면 이번엔 또 녹수 역의 강성윤 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쵸, 예. 강성윤 씨는 참 이 영화에서 요부 역을 너무나 잘 소화를 해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성격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예. 또 그런 반면에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다소곳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제 강성윤 씨 모습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어떤 분은 그 드라마는 이제 방영이 되어 있었고 왕의 남자를 보고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냐 궁금하실 정도더라고요.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맞아요. 예, 근데 본인은 오히려 그 드라마 속에 나영이와 본인이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네. 글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성격이나 어떤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무래도 이 왕의 남자 또 사극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인 면에서 좀 오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결혼 간등이 본인이 결혼의 조건으로
아주 사랑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나영이와 본인이 닮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 강성현 씨 모습은 다소곳한 면이 많다. 뭐 이런 얘기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이 강성현 씨가 사실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를 시작할 때 성형 의혹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얼굴이 좀 달라 보였다는 얘기인데 사실 영화와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강성현 씨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장에서 얼굴이 매우 갸름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자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강성현 씨가 살을 한 6kg 정도를 뺀 상태였다고 영화를 하더라고요. 위해서요? 예, 바로 장록스 역할 때문이었다고 본인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장록스 역할이 요부의 이미지이다 보니까 그 강성현 씨가 얼굴이 좀 동그랗고 통통한 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교태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과 경락을 열심히 해서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경락의 효과를 또 봤다는. 네, 그리고 턱 성형 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네. 그 턱 성형이 사실 되게 위험하고 좀 무서워서 본인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거는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달라진 모습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사실 아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의 남자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그렇죠. 공길역의 이준기 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이준기 씨는 이 중에서 최고로 신인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그 이준기 씨가 오디션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시나리오를 보고 본인이 너무 욕심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준익 감독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오디션이 보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 참가를 했는데 본인 표현에 의하면 오디션 과정이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참 많이 힘들고 고생을 그렇죠. 했다. 네, 예. 무려 한 달 동안 3차에 거쳐서 오디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이준기를 캐스팅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이준익 감독의 어떤 모험과도 다름이 없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 공길역에 이준기 씨 외에 다른 배우들을 추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이준익 감독의 성견 지명이 이런 또 영광을 또 누리게 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진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참 예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예쁘다 때문에 이 공길의 이준기 씨가 조금 연기력이 가려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준기 씨가 워낙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 뭐 웬만한 여자들보다 낫다, 외모가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 외모에 연기가 좀 묻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준기 씨 같은 경우에 그 아주 그 외모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신인답지 않은 그런 차분한 연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준기 씨가 이 영화 크랭크인 3달 전부터 영화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연기 지도는 물론이고 그 이제 광대 역할 그런 지도도 받았고요. 또 본인이 왕의 남자를 연기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마인드 컨트롤을 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은 또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네. 그래요. 이준기 씨 얘기까지 해봤고 또 이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의 대역으로 나왔던 분이 네. 있어요. 주타기의 예, 예. 고수라고 하시는데 권원태 네. 씨. 예, 예. 사실 이분도 이제 왕의 남자 덕에 좀 흥행세를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이분이 사실 인터뷰 스케줄이 웬만한 배우들 못지 않더라고요. 요즘요? 예. 요즘에 워낙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도 뭐 인터뷰 스케줄이 빽빽하게 차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이번 왕의 남자를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워낙 그 줄꾼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캐스팅된 것도 그 이분 권원태 씨 말고 여러분이 오디션을 보았지만 이분으로 결국 낙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방송 등에도 인터뷰를 뭐 지금 이미 했고요. 아, 상당히 유명해지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안성시에 속해 있는 풍물단에 속해 있는데 네. 이분들이 공연을 4월부터 할 예정인데 이미 공연 문의가 빗발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권원태 씨는 특별한 개런티 없이 수고비만 받고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네요. 아, 참 멋진 분이세요. 네. 이 왕의 남자의 흥행으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참 여러모로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왕의 남자 이제 12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사랑받으면서 또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성희 기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